받아보니 피부는 조여지지만 지방은 그대로 있으니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끔따끔한 통증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이 통증이 있으니까 시술 받는 시간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픈 만큼의 효과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원장 윤민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리프팅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거상수술을 주로 하긴 하지만 첫 리프팅 시술로 안면 거상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보통 간편하고 회복도 부담 없는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받아봤던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30대 중반이 넘어갈 때 얼굴 처짐을 경험하게 돼서 리프팅에 관심이 생겼었는데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시술이라 저도 쉽게 리프팅 레이저를 먼저 받아보게 됐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반년에 한 번씩은 리프팅 레이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환자분들을 뵙는 직업이라 단정한 인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레이저로 관리를 받는 입장에서 제가 최고라고 느꼈던 레이저와 반대로 최악이라고 느꼈던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모두에게 이 리프팅이 최고고 이것은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슈링크, 인모드, 울세라, 써마지, 덴서티, 온다 이렇게 6가지 리프팅 레이저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아봤을 때 저에게 좋았다, 최고였다 하는 시술은 단독으로 뽑자면 인모드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온다입니다. 인모드는 고주파 에너지, 고전압 전기 자극으로 불필요한 지방세포를 파괴시켜 이중턱, 처진 볼살들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 온도를 올려서 진피층에 열 자극을 가해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과 잔주름까지 개선해주는 원리입니다. 요약하자면 지방세포를 제거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얼굴 윤곽 개선과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레이저인데요. 저는 얼굴에 지방량이 많은 편이라 이렇게 지방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리프팅을 동시에 해주는 인모드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를 준 시술이었어요. 시술 받을 때 통증은 울세라, 슈링크가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라면 인모드는 매우 뜨거운 느낌이 들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찌릿한 것보다는 뜨거운 게 조금 더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인모드 하면 멍이 드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인모드 멍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피부가 두꺼운 경우는 멍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겐 효과도 좋고 다운타임도 없는 시술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저는 인모드를 받자마자 효과를 보고 나한테는 이게 제일 잘 맞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다인데요. 온다 리프팅은 극초단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파장과 같은 주파수 대역인데요. 이 파장은 피부 표면에서는 에너지 손실 없이 투과돼서 지나가고 피하 지방층의 80% 이상의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피하 지방층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진피와 섬유성 경막도 간접적으로 타이트닝이 되고요. 저같이 얼굴이 살이 많은 타입은 피하 지방층에 작용해서 지방을 줄여주는 과정이 꽤 좋은 효과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술 중 팁 부위 금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쿨링을 해줘서 피부 표면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데요. 그래서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저 역시도 받는 내내 통증이 거의 없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요. 시술을 편하게 받고 싶다면 온다가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효과 자체만을 보면 사실 인모드나 울세라만큼 극적인 느낌은 덜했지만요. 이제 최악의 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사실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 그렇듯 완전 최악이라고 말할 만한 시술은 없긴 합니다. 모든 장비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얼굴,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 효과의 정도가 다를 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시술은 사실 저한테 안 맞았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술이에요. 저는 써마지 시술이 제일 별로였는데요. 써마지는 진피층을 조이는 시술입니다. 받아보니 피부는 조여지지만 지방은 그대로 있으니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통증을 정말 못 참는데요. 써마지는 따끔따끔한 통증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이 통증이 있으니까 시술 받는 시간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의 경우는 아픈 만큼의 효과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저같이 두꺼운 피부와 많은 지방을 가지신 경우라면 리프팅 효과보다는 통증에 대한 기억만 강하게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술은 개인에 따라 만족도가 다른데요. 제가 최고의 시술로 인모드를 뽑았지만 사실 같이 고민했던 게 슈링크가 있었어요. 슈링크를 고민했던 이유는 효과도 꽤 있었고요.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매우 훌륭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얼굴살이 적고 볼페임이 있었던 분들 중 몇몇의 경우에는 슈링크를 하고 나서 볼이 더 꺼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슈링크는 초음파를 한 점에 모아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스마스층과 피하 지방층을 타이트닝 시키는 원리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방층이 얇은 얼굴에서는 열 수축이 지방층의 감소로 나타나고 볼륨이 감소하니 얼굴의 음영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옆볼 꺼짐이나 중안면부 볼륨의 꺼짐이 있었다면 이게 더 강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술이더라도 피부 두께, 지방 두께, 중안면 구조에 따라서 체감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리프팅 레이저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원리와 작용 기전이 다르다 보니 결국은 나에게 맞는 리프팅 시술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나에게 최고가 될 수 있는 시술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총 4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얼굴 구조와 현재 얼굴 처짐의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어떤 구조고 왜 처짐이나 꺼짐이 왔는지 알아야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딱 맞는 리프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이 많아서 무거워 처진 건지, 볼륨이 부족해서 꺼진 건지, 피부 탄력이 줄어든 건지, 피부가 늘어난 건지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고 판별하자면 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인모도 좋더라, 아니다, 슈링크가 괜찮더라 해도 어떤 리프팅 레이저를 할 것인지 정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나에게 맞는 리프팅 레이저를 찾아주는 병원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예 경우에 따라서 레이저 말고 다른 리프팅 시술이 적합하다면 그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통증 민감도와 회복 기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내가 느끼는 통증이 너무 크다면 만족스러운 시술이 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통증에 민감하다면 온다나 인모드 계열이 유리하고요. 아픈 거 상관없고 효과가 좋은 게 우선이다 하시면 울세라 써마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또 시술 후 멍이 드는 게 괜찮은지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예상과 유지 기간의 균형입니다. 울세라 써마지처럼 1회 비용이 높은 장비는 보통 6에서 12개월 정도 유지되지만 슈링크 인모드처럼 비교적 가격대가 합리적인 장비는 2에서 4개월 간격의 반복 시술로 유지합니다. 내 얼굴 타입과 일정, 통증, 다운타임, 허용 범위를 고려해서 고비용 저빈도 또는 중저비용 고빈도 중 무엇이 내 생활 패턴에 맞는지 고려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요. 자신의 피하 지방 두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얼굴에 지방이 많다면요, 인모드나 온다처럼 지방 정리와 타이트닝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레이저가 적합하고요. 지방이 적은 편이라면 하이프, 그러니까 고강도 집속 초음파나 고에너지 장비는 오히려 꺼짐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강도로 하시거나 써마지나 덴서티 같이 진피층 레벨까지만 작용하는 기계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고려하시면 나에게 맞는 리프팅 시술을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 맞는 최고의 시술을 선택하는 것만큼 나에게 맞지 않는 시술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내게 맞지 않는 시술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얼굴 구조와 맞지 않는 장비를 선택할 때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볼이 꺼졌는데 고강도 초음파나 고에너지 장비를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지방이 많은데 단순 타이트닝 장비만 받는 것도 효과가 별로 좋지 않겠죠. 이거는 병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리프팅을 원해서 왔는데 병원에서 시술 전 얼굴 지방량, 피부 두께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얼굴에 맞는 치료 플랜이 세워질 수가 없겠죠. 얼굴에 맞는 장비도 물론이고요. 두 번째는 유행, 마케팅만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했더라, 혹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말이 내가 시술 받는 이유가 되면 곤란합니다. 얼굴마다 적합한 시술이 다 다른데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면 실패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강하게 하면 더 효과가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강도, 샷수를 많이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기계마다 정해진 안전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으로 각각 환자 얼굴에 맞는 에너지 값, 샷수를 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강하게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얼굴이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을 받게 되고 부작용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술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리프팅하면 얼굴이 작아진다던데 해서 시술을 받게 되면 원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모르니 효과가 있더라도 생각했던 느낌과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예 효과가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시술을 받기 전에는 탄력 개선을 원하는지, 윤곽을 정리하고 싶은지,
지방을 우선 줄여보고 싶은지 등을 목적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나에게 딱 맞는 시술을 찾는 것도 수월해질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받은 리프팅 시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나에게 맞는 최고의 시술을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최악의 시술을 거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레이저 리프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리프팅 시술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럴수록 어떤 게 나에게 득이 될지 또 잘못하면 실이 될 수 있는지 잘 알아보고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경험을 담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당기는 의사 닥터 민호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젊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